한국 천재소녀 MIT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천재가 해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저는 별을 사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9살 때부터 매일 밤 조그마한 망원경을 들고 별자리를 관찰했어요. 그 망원경은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주시진 못했지만 동네 고물상에서 찾아온 렌즈와 박스로 어설프게나마 별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지후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아버지는 항상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농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서빙을 하셨죠. 하지만 두 분 모두 제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별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겨울밤이면 아버지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언덕에 올라오셨어요. 저기 별들은 모두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단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로 별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작은 노트에 별자리를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죠. 학교 선생님도 제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차리셨습니다. 지우는 질문이 끝없이 이어지는구나. 5살 아이의 호기심이 아니야. 선생님의 말씀처럼 저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별은 왜 빛나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사람들은 왜 꿈을 꾸는지. 끝없는 호기심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책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그 시절, 저는 동네 작은 도서관을 구석구석 뒤져 과학책을 모두 찾아 읽었어요. 낡은 백과사전을 품에 안고 잠들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을 품에 안고 잠들 때 저는 책과 함께였죠. 나는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야. 매일 밤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9살 소녀의 다짐치고는 너무 거창했을지 모르지만 그때의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 확신은 별빛처럼 제 마음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 밤 특별히 맑은 하늘 아래서 유성을 보았어요. 그 순간 소원을 빌었죠. 나도 저 별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린 마음에 빌었던 그 소원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독학으로 천문학과 물리학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제가 어려운 책들을 읽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죠. 저렇게 어린 나이에 무슨 책을 저렇게 읽고 있니?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지식이 별과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저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었죠. 초등학교 시절 제 책상 서랍에는 항상 망원경과 노트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놀 때도 저는 종종 과학 잡지를 읽거나 별자리 그림을 그렸어요. 간혹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별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별이 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처럼 저도 제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의 제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창의력 프로젝트를 내주셨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화산 모형이나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버려진 전자제품들에서 부품을 모아 자기 부품 로봇을 만들기로 했죠. 지후야, 정말 그걸 혼자 만들 수 있겠니? 선생님의 물음에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도해보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뿐이었죠. 낡은 토스터기, 고장난 리모컨, 버려진 시계. 동네를 돌아다니며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모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쓰레기를 줍는다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 속에서 보물을 찾고 있었어요. 매일 밤 모두가 잠든 뒤에도 작은 책상 앞에서 연장을 들고 끙끙대며 로봇을 조립했습니다.
넌 참 특이한 아이구나. 어른들은 종종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르다는 것, 특별하다는 것은 제게 자부심이었죠. 프로젝트 발표 날이 왔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로봇을 교실 앞으로 가져왔죠. 제가 만든 로봇은 겉보기에는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놀라웠어요. 제가 로봇을 넘어뜨리자 로봇은 스스로 균형을 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친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지후야, 진짜 천재 아니야? 친구들의 칭찬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후야, 내 재능을 꼭 키워가렴. 그날 이후 갑자기 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지방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천재 소녀, 미래를 바꿀 로봇을 만들다. 그 짧은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학교에서는 갑자기 인기인이 되었죠. 하지만 그 관심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질투의 시선도 있었고, 때로는 지우는 어른들이 도와줘서 그런 거야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도 있었지만 저는 엄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지후야, 진짜 별은 시끄럽게 빛나지 않아.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빛나는 거란다. 엄마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진정한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았어요. 저는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를 미리 공부했고 로봇공학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었죠. 집 한켠에 작은 연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헌 책상을 구해다 주셨고 어머니는 항상 간식을 챙겨주셨어요. 부모님의 지지 덕분에 저는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 이후로 저는 더 복잡한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학교 과학실에서 허락을 받고 방과 후에 남아 실험했습니다. 때론 실패도 많았죠. 로봇이 움직이지 않거나 프로그래밍에 오류가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저에게는 정말 그랬어요. 매번 넘어질 때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안의 작은 불꽃이 점점 커져갔어요. 세상은 넓었고 저는 그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제 꿈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별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기술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보다 빠르게 문제를 풀었고 방과 후에는 항상 과학실에 남아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지후야, 정말 쉬지도 않니?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거절했어요. 제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교내 과학 동아리에서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드론 개발이었습니다. 주제를 듣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론이라니,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를 직접 만든다니. 밤낮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부품을 모으고 코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드론이 몇 초 날다가 바닥에 떨어졌죠.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시도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는 과정일 뿐이야. 진짜 실패는 포기하는 거야. 매번 실패할 때마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번째 시도에서 드론이 안정적으로 날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기계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 국내 예선에 참가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대부분의 참가자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작은 키의 중학생 교복을 입은 저를 보고 다들 의아해했죠.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든 로봇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움직였고 주어진 미션을 가장 빠르게 해결해냈어요. 정말 중학생이 만든 거 맞아? 저 로봇의 알고리즘이 독특하네요. 심사위원들이 놀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제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1등.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로 세계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해외에 나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부터 호텔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세계 각국의 천재들과 경쟁한다니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영어로 설명을 들어야 했는데 제 영어 실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참가자들의 로봇은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죠. 숙소에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너무 벅찼어요. 하지만 그날 밤 창밖에 보이는 별을 보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별은 어디서 보든 같은 별이잖아요. 저도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같은 지우입니다. 다음 날부터 밤새 로봇을 개선했어요.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역기를 이용해 영어 설명을 이해하고 다른 참가자들과도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세계대회 결승전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침착했어요. 로봇을 조작하며 모든 과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에 올랐어요. 시상식에서 한국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야. 그리고 그 다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국내외 여러 대회에서 우승했고 로봇공학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 일상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습, 학교 수업,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구까지. 주말에도 쉬지 않고 로봇 설계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 몰두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며 즐길 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지우야, 가끔은 쉬어도 괜찮아. 엄마의 걱정 어린 말씀이 들려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꿈이 명확해졌거든요. 미국의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 진학하는 것. 세계 최고의 공학도가 되는 것. 어릴 적 별을 보며 꿈꾸던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진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MIT에 지원하고 싶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MIT 합격자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우야, MIT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야. 합격률이 정말 낮고 외국인은 더더욱 들어가기 어렵단다. 선생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MIT 입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공부는 물론이고 SAT 시험 준비와 함께 로봇 연구도 계속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그리고 눈 뜨자마자 첫 번째로 보는 메모가 있었어요. MIT 2025 입시 원서를 쓰는 날이 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에세이를 작성했어요. 제 이야기, 제 꿈, 그리고 MIT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까지 모든 진심을 담았습니다. 원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마치 큰 산을 넘은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함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자기 전에도.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 3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메일함을 열었는데 MIT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클릭하는 것조차 어려웠죠. 메일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단어. Congratulations.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읽어보았어요. 장학금 전액 지원이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은 것 같은 감동의 눈물. 부모님께 달려가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 손길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미국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기숙사 배정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먼 나라로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출국하는 날, 인천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마지막 포옹을 하며 어머니가 속삭이셨습니다. 지후야, 내 별을 찾아가렴. 긴 비행 끝에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본 MIT 캠퍼스는 압도적이었어요. 웅장한 건물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혁신의 기운까지. 여기가 바로 제가 꿈꿔왔던 곳이었습니다. 기숙사의 짐을 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를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별을 바라보던 어린 소녀가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에 와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MIT의 둠 아래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한국에서 보던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꿈을 향해. MIT의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첫걸음은 작았지만 세상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MIT 캠퍼스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건물들 사이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천재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죠. 안녕하세요. 나는 로버트 카슨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인공지능의 기초를 가르칠 겁니다. 교수님의 영어가 빠르게 귓가를 스쳤어요.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전공 용어들은 알고 있었지만 일상 대화와 농담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옆자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했지만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첫 시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초 과목이라 생각했던 수업에서도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죠. 한밤중 도서관 구석에 앉아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자책과 불안이 저를 덮쳤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최고였는데 여기서는 평범한 학생도 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어릴 적 별을 보며 꿈꿨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포기는 제 사전에 없는 단어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16시간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까지 남아 영어 공부는 물론 수업 내용도 반복해서 복습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파고들었고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 질문하는 용기도 냈어요. 지후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은 처음 봤어. 교수님의 격려에 더욱 힘이 났습니다.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제 성적은 놀랍게 향상되었어요.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자랑스러운 결과였죠. 무엇보다 스스로를 증명했다는 성취감이 컸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MIT 최대의 기술 경진대회인 텍 이너베이션 챌린지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의료 로봇 개발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이 팀을 이루어 참가했고
저도 팀을 구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신입생에 가깝고 동양인 소녀라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혼자라도 해낼 거야. 굳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알게 된 아멜리아라는 친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은 학년이었지만 그녀는 저와 달리 밝고 사교적이었어요. 지우, 너의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 나도 함께하고 싶어. 아멜리아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둘이서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어요. 우리가 개발한 로봇은 심장 박동에 맞춰 정밀 조정이 가능한 수술 보조 장치였습니다. 기존의 로봇보다 훨씬 정확하고 안전했죠. 저는 설계부터 프로그래밍까지 맡았고 아멜리아는 의학적 검증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대회 당일 다른 팀들은 화려한 발표 자료와 유창한 영어로 무장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단 하나, 완벽하게 작동하는 프로토타입만 가져갔어요. 제 발표 영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로봇의 시연은 완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기술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결과 발표 시간. 우리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모든 조명이 저희를 향했어요. 환호성이 귓가에 울렸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MIT의 돔 아래 다시 서서 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별처럼 빛나기 위해 어떤 어둠도 지나야 한다는 것을. 대회 이후 MIT 전역에 저희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작은 혁명가라 부르기 시작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신입생 신화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까지 연구실에 남아 실험을 반복했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교수실 문을 두드렸어요. MIT에서의 첫 발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저절로 가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MIT의 전설적인 교수인 맥킨타이어 박사님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세계 최초로 자가 복부신경 칩을 개발한 분이었어요.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목은 바짝 말랐어요. 들어오게, 지후. 맥킨타이어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연구실 안은 놀라운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세계 최첨단 기술이 이곳에 모여 있었죠. 지우, 자네와 함께 연구하고 싶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설적인 교수님이 저와 함께 연구하고 싶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저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맥킨타이어 교수님의 연구실에 합류해 차세대 뇌마이너스 기계 인터페이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획기적인 연구였어요. 특히 전신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었죠. 연구실에서의 생활은 고된 동시에 흥미진진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했어요. 때로는 며칠 동안 진전이 없어 좌절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실험 중 중요한 장비가 고장나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어요. 팀원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밤새워 장비를 수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해. 스스로에게.